484페이지 도형을 보니까 일단 평면도를 그려보죠. 평면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한가운데다가 일단 사각형을 그리죠. 하나 찍고 사각형의 폭이 95라고 되어 있네요. 95. 그 다음에 평면도 그리는 거예요. 높이 값은 얼마일까요? 62? 6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평면도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또 뭐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얘는 폭은 모르는구나. 그러네요. 얘 모르네. 냅두고 그러면은 폭을 41로 해볼까요? 41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이거다가 똑같이 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L 얘하고 똑같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위에 모양이 될 것 같고 각도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해서 해도 되겠네요. 41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천상 덩어리로 하는 게 빠르겠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겠습니다. 자, 등각 보기를 해보죠. 자, 지금 이 형상으로 솔리드를 일단 만들어 놓고 뭘 해야 되겠네요. 돌출을 해 놓고 얘는 뭐 지금 일단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럼 솔리드 돌출을 해보죠. 지금 이거는 이제 선으로 그려져 있는 사각 형태로 그렸는데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솔리드 돌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돌출을 할 때 어떠한 형상으로 돌출할 건지, 이건 유지나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대상을 찍으라는 거죠. 근데 체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체인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찍었을 때 얘가 이제 선택이 되는데, 지금 얘처럼 그 파란색, 초록색깔 화살표는 체인의 시작을 알려주고 빨간색 화살표는 체인의 끝을 알려주는데,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닫혀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체인이 여기서 쭉 시작을 해 왔는데 여기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멈춰있는 이유는 시작하는 대상 도형이 이쪽으로 가는 대상 도형이 두 개가 있고요, 또 다시 일로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로로에서 체인을 계속해서 갈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를 찍어서 닫힌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 초록색 화살표가 있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가 더 있고 또 새로운 게 여기로 가는 작은 직선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 화살표는 아직 체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 건지 말 건지. 근데 지금 선택은 우리가 닫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닫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솔리드 돌출을 할 건데 어느 쪽으로 돌출할 건지를 내가 물어봐요. 위로 할래 아래로 할래 물어보는데 밑에를 0으로 놓고 싶어요. 그러면 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향을 바꿀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그 대상을 한번 클릭해주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클릭해주면, 또 방향을 바꾸려면 또 대상을 클릭해주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방향이 바뀐다. 위로 화살표가 가게 해 놓으시고요. 높이 값은 보니까 46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디 생성, 바디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높이 값은 4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차차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돌출하는 그 높이 값이 46이란 얘기죠. 바디를 생성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바디가 만들어졌는데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Alt S 또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쉐이딩, 렌더링이 돼요. 다시 Alt S를 누르면 다시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리드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방금 이게 그렸던 얘가 위로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자체가. 그래서 얘를 위로 옮기겠습니다.
옮길 때 평행이동을 쓰시면 되겠죠. 대상을 한번 찍어 주시고요. 이동해서 평행이동 Z가 얼마냐면 46. 자, 이렇게 이동을 했죠. 이동을 해서 체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서부터 얘를 잘라야 되네요. 어디까지? 여기 엣지까지 자르는 거네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를 자르는데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못다기로 해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까지 선을 그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선 그리기에서 이 엣지에서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겠습니다. 지금 얘와 얘가 있는 거죠. 이렇게 4개의 선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돌출하면서 커팅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4개의 선을 가지고 돌출하면서 이 부분을 제거하겠다. 그럼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찍어주는 거죠. 찍어줄 때는 닫힌 형태가 돼야 되겠죠. 닫힌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얘가 방향을 물어봐요. 이렇게 보시면 방향을 어디로 할래?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아까는 바디 생성밖에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바디 커팅하고 보스 추가가 활성화된 거는 현재 화면에 솔리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바디 커팅을 할 수 있고, 현재 작업 화면에 솔리드가 있기 때문에 그 솔리드에다가 덩어리를 덧대는, 즉 보스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아까는 솔리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2개는 활성화가 안 되고 바디 생성만 활성화가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바디 커팅을 하겠다. 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서 이 덩어리를 잘라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바디 커팅을 하는데 얼마만큼 할래? 형상 관통을 해도 상관없겠죠. 뭐 46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46보다 작을 것 같으니까 그냥 형상 관통을 하죠. 아예 이 위로 가면서 싹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좀 도려내는데 평면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려낼 양을 봐야 되는데, 자, 색깔을 좀 바꿔보죠. 속성에서 이 색깔을 좀 바꾸고, 여기 바닥은 Z가 0인데 이 부분은 지금 Z가 0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Z가 46이에요. 이 포인트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태바에 보시면은 그 평면 있고 옆에 Z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Z가 0인 위치에다가 대상 도형을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이 0이라고 하는 값을 46으로 바꿀 거예요. 얘를 0을 클릭해서 46으로 바꾸세요. 자,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 그리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를 찍고 이렇게 쭉 그려요. 그린 다음에 이 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높이 값을 높이 값이 이게 62에서 31을 빼니까 31이 되겠네요. 높이 값을 31로 해주시고 이렇게 확인 눌렀을 때 색깔도 고정해 놨나 보네. 지금 이제 얘를 가지고 하나 둘 셋 얘를 가지고 밑으로 돌출 컷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솔리드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할 건데, 아랫 방향으로 얼마만큼 커팅을 할래? 이번엔 이제 값을 넣어야 되겠죠. 값은 46에서 23을 빼니까 23이 되겠네요. 23만큼 커팅을 하겠다. 자,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커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커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개가 있는데 얘는 관통이네요. 동그라미 2개를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Z값이 여기 4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포인트 높이로 이 면 높이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23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Z라고 되어 있는 알파벳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평면으로 설정하고 싶은 위치에 있는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 그 포인트의 그 Z 값으로 얘가 바뀌어요. 23으로.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여기 3D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2D로 바꾸겠습니다. 2D로 바꿔놓고요. 평면 보기를 하죠. 자, 와이어프레임을 보기를 하면 현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14짜리를 그리겠다. 14짜리를 그리는데 14짜리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로 21, Y로 15네요. 그러면 Shift 버튼을 누르고 여기를 찍은 다음에 X로 21, Y로 15 얘가 그려졌죠. 다시 한번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 센터를 찍은 다음에 X로 26, 그 다음에 얘도 14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틀어보시면은 이 원의 위치가 Z가 23에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아래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다 윗방향으로 가 있는데 얘를 하나씩 클릭해 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방향을 반대로 하겠다 한 다음에 바디 커팅, 여기는 형상 관통을 해서 상관없고 값을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형상 관통 확인.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 반전을 시켜서 화면에서 블랭크 처리하겠습니다. 이 솔리드에 사용됐던 대상 도형은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솔리드의 트리 구조, 여긴 트리 구조 있죠. 얘네들이 그 X 표시로 바뀌어요. 경로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솔리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솔리드 형상인데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살짝 돌리시면 돌아가죠. 자, 근데 이제 솔리드의 그 안쪽 부분의 형상을 좀 보고 싶으면 이 솔리드 그 쉐이딩이라고 하는 옆에 보시면은 쉐이딩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렌더링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쉐이딩을 실행할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솔리드를 부분적으로 특정한 것만 렌더링을 하고 나머지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이겠다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이제 도형의 고유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의 그 파란 색깔, 이 색깔로 지금 된 거고요. 초록 색깔로.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색깔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색깔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색깔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질 기준으로 해도 이 재질 기준도 재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그 재질로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도형 고유 색깔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 적용 공차라고 되어 있는데 공차가 100분의 5로 되어 있네요. 이 공차라고 하는 것은 렌더링을 할 때 지금 얘는 솔리드 영상인데 서페이스라든지를 이제 외부에서 불러왔을 때 그 서페이스의 외곽 커브하고 그 이 렌더링 쉐이딩 하는 것하고의 공차 정밀도예요. 근데 얘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회전 시 그래픽 유지라고 하는 것은 얘를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회전시켰을 때 화면을 그대로 동적으로 보여질 건지, 얘를 꺼버리면 회전시킬 때는 화면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투명 표시는 얘를 반투명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명 위치는 기본값 조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이 비치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솔리드 조건에서 보시면은 얘를 이제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일 때 히든 라인을 지금 감추기로 되어 있는 이 히든 라인을 감추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 부분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감추겠다 체크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안 보여요.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선의 끝단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숨은 선, 이게 안 보이는 부분들을 점선으로 표시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단지 이제 표시만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얘를 체크하면은 흐리게 보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기존에 있는 것보다 좀 흐리게 보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 끝단 흐리게 처리는 뭐 66%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작게 하면 더 작게 흐리게 보이겠다는 얘기죠. 미세하게 한 40% 정도 주면은 원축 약간 흐리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원형의 커브 표시 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원형이 짝대기로 이렇게 보이는 게 60도 각도로 해서 지금 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얘를 180도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180도에서만 하나가 딱 선이 그려진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보다 더 작게는 아마 안 될 건데, 360도 안 먹죠. 0에서 180도까지 밖에 안 먹기 때문에 일단 180도로 하게 되면 이 선이 최대한 좀 줄여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면 좀 더 좀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쉐이딩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Alt S를 눌러서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여기 제가 Z 값을 바꾸는 작업을 했었는데, 여기가 2D로 있을 때와 3D로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2D로 되어 있으면 이 Z가 23인 평면에다가 밖에 대상을 못 그립니다. 이게 2D로 되어 있으면. 자, 보세요. 제가 원을 그리는데 원의 지름값을 뭐 10이라고 했어요. 10이라고 해놓고 얘를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지점을 찍잖아요. 또는 이 지점을 찍었을 때와 여기를 찍었을 때와 여기를 찍었을 때, 이게 원이 그려지는 위치가 다른데요. 아니, 지금 이제 Z값을 2D로 해놨을 때는 내가 여기를 찍던 여기를 찍던 아니면 밑에 바닥을 찍던 동일하게 여기 Z가 23에 그려져요. 지금 제가 여기를 찍어 볼게요. 여기를 찍으면 얘는 당연히 지금 23이니까 여기서 그려져요. 근데 여기를 찍어도 23에 그려져요. 여기를 찍어도 23에 그려져요. 왜? 얘는 2D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Z가 23이라고 하는 이 Z값에서 밖엔 못 그려요. 이게 2D를 선택했을 때고요. 만약에 얘를 3D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한 포인트의 Z값 위치에서 그려져요. 여기에 있는 것은 무시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찍으면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선택한 포인트의 Z값에서 그려진다. 이게 차이예요. 얘가 2D로 되어 있을 때와 3D로 되어 있을 때의 차이점입니다. 2D로 되어 있으면 이 Z값에서 밖에 못 그리고, 3D로 되어 있으면 선택한 포인트가 있는 위치에 가서 얘가 그려진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얘를 이제 모델링을 방금 했는데, 얘를 한번 경로를 한번 생성해서 가공 경로를 해볼까요?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를 경로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Alt S, 렌더링, 솔리드를 제한 나머지 반전, 지우기.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작업 관리자에 여러분들 경로를 생성할 때 관리자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솔리드를 작업을 하는데, 솔리드 작업은 이처럼 트리 구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유지도 트리 구조가 오른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정하려면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값을 수정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뭐 돌출 컷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돼요. 얘를 클릭하면 얘는 처음에 돌출했을 때, 그 다음 얘는 이 경사면을 커팅할 때, 그 다음 얘는 여기를 커팅할 때 이렇게 썼던 거잖아요. 근데 이 커팅을 했는데 이 조건을 클릭하시면은 23만큼 커팅을 했네요. 근데 나는 얘를 23이 아니라 뭐 30만큼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면 X 표시도 떠요. 즉 현재 솔리드 형상은 이 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재생성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재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바뀌는 거죠. 다시 조건을 클릭을 해서 23으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서 재생성을 하면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 대상 도형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썼던 대상 도형을 체인이 얘가 뜨는데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썼던 대상 도형들을 다 블랭크를 해놨어요. 화면에서 언블랭크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블랭크 되어 있던 게 있는데 얘네들을 다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시 확인을 눌러서 가져왔습니다.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색깔을 좀 바꿔보죠. 이 색깔로 여기 색깔을 바꿨습니다. 솔리드 3차원 작업을 할 때는 이 대상 도형과 이 와이어프레임과 좀 구별을 주셔야 눈에 잘 띄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출 컷을 아까 시켰던 이 부분에 가서 도형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돼요. 너가 지금 선택한 체인이 이거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잘못해가지고 얘를 지워버렸어. 지울 때는 이런 문구가 뜨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지워야 돼요. 너가 선택된 도형의 일부가 가공 경로 또는 솔리드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너가 이거를 지우면 연결된 작업들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래도 지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 관리가 안 된 도형만 삭제하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얘를 클릭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얘를 클릭하잖아요. 얘가 없어졌죠. 그럼 얘가 물음 표시로 바뀝니다. 얘를 형성을 하려면은 이 대상 도형이 필요한데 이 도형을 가지고는 이 솔리드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내가 재생성 아무리 해도 재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발생해요. 형상이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내야 돼. 이 작업이 여러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대상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대상 도형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상을 수정을 했구나, 삭제를 하거나 했구나.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복원을 시키려면 직선 그리기에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닫아줘야 돼요.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다시 도형에 들어가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전체 닫힌 형태로.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해주셔야만이 얘가 물음 표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음 표시가 있거나 X 표시가 있는 상태에서는 저장이 안 돼요. 이게 물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파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하게 되면 다 깨져버려요. 이 조건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작업들이. 그래서 꼭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처음 초보자들은 이 작업들을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경로를 생성하다 보면 체인을 바꾸거나 했을 때 막 여기에 막 물음 표시 뜨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찾아가 싹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그 지우는 습관보다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작업을 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물음 표시가 떴을 때 하루 종일 작업한 거를 다시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원인을 파악을 해서 대상 체인을 다시 잡고 재생성을 해주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솔리드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양을 내가 그대로 만들어 보겠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설정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이제 솔리드 형상만 있었을 때는 전체 솔리드를 체크하시면 돼요. 사전에 소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라고 보시고 제거해야 될 부분만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일단은 이쪽 부분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솔리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네들 다 끄고요. 얘 단일 끝단 하나만 얘만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고 이 대상을 가지고 아예 여기를 다 제거해 버릴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직선이 얘를 끝단으로 선택을 할까요? 얘를 끝단을 하나를 잡아보죠. 여기 끝단만 하나만 잡았어요. 바닥에 있는 끝단만 잡았어요. 이 끝단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 보정인가? 좌측 보정이죠. 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핸드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목록 공구 선택해서 10파이짜리 평핸드밀로 작업을 하겠다 해주시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고요.
이 절삭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가공에 필요한 조건대로 맞춰서 하시고요.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하는데 얘를 2D로 하고요.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서 깊이 가공은 2mm씩 하겠다 해주시고요. 경사 가공을 하겠다. 각도값을 얼마로 할래? 물어보는데 각도값 우리가 아나? 각도를 잘 모르겠네. 각도를 아는 방법이 어디 보자.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있겠죠. 자, 일단은 우선은 이 부분은 냅두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일단은 확장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장 부분만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요. 여러분 경사진 부분 가공하는 거 예전에 했었어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을 체크를 해서 얘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를 체크를 해서 이 바닥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 경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찍어보면 돼요. 얘가 49.574도네요. 49.574 49.574 이거를 좀 카피를 했으면 좋겠네요. 49.574를 복사를 해놓고요. 조건에 들어가서 깊이 가공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49.574라고 하는 것을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다시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정면 보기를 하니까 각도가 맞나 보네요. 그쵸? 얘를 경로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한 건데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얘가 황사 개념에서 쓰니까 가공 여유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조건에서 가공 여유를 줘야 되겠죠. 측면 가공 여유를 0.5를 여유를 주겠다 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0.5만큼 떨어져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도 0.5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이 경사면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얘를 모의 가공을 했을 때 한 번에 작업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측면 가공을 여러 번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서 측면 가공을 주겠습니다. 측면 가공 횟수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한 50번 정도 주겠다. 가공 간격은 5mm씩. 정삭은 필요 없고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야 되나? 뭐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재생성. 뭐 이렇게 많아? 많네요. 뭐 이렇게 여하튼 되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된다? 트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트림을 하는데 이 외곽선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그닥 할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필요하면 되겠네. 대충 그림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3D로 되어 있는데 2D로 바꾸고 얘를 한 50 정도? 한 100 정도 띄워버릴까요? Z가 100인 위치에다 도형을 그리겠다라고 해놓고 여기 포인트 하나를 찍고요. 여기를 이렇게 찍으면 아니지? 네,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2D로 해놨기 때문에 포인트를 찍었을 때 Z100에 그려진 거죠. 얘를 윤곽 옵셋으로 키우죠. 얼마만큼? 6만큼. 자, 키운 다음에 얘를 가지고 트림 처리하면 되겠죠.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바깥 부분은 다 자르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이렇게 경로가 생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얘를 모의가공을 한번 해보죠. 모의가공을 했을 때 작업하는 걸 보면 공구가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삭으로 쭈루룩 타고 내려오면 되겠죠. 정삭 작업은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정삭 작업이 얘하고 그대로 카피네요. 얘를 뒤로 그냥 복사를 할까요? 뒤로 복사. 자, 조건에서 공구를 10파이짜리 볼로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에서 이제 볼을 하겠다 해주시고, 자, 얘를 가져서 작업을 하는데 가공 여유는 0을 주고요. 깊이 가공은 0.5mm 간격으로 제거를 하겠다 해주시고, 진입 복귀를 그대로 하고, 측면 가공은 할 필요가 없죠. 연결 조건 그대로 주시면 되겠는데, 끝나는 위치에서 반경값만큼 좀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재생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을 같이 한번 모의가공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황삭 작업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을 보랜듬을 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랜듬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이 제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두시고, 여기는 뭐 윤곽가공으로 해서 따내면 되죠. 그죠?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이 엣지만 선택을 한 다음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물로 하는 걸로 하고요. 깊이 가공은 일단은 뭐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측면 가공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측면 가공은 5mm씩 해서 한 4번 정도 하겠다 해주시고, 재료 상단은 여기가 재료 상단은 여기 포인트가 되겠고, 가공 깊이는 여기가 되겠죠. 증분으로 0인 위치.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여기서부터 제거를 해 나가네요. 검정 표시를 해보면, 자,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되네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한 2번 정도 더 주죠. 측면 가공해서 2번 정도, 한 6번 정도 하겠다. 자, 다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 6번 이렇게 치고 나면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게 되면 이제 홀만 뚫으면 되겠죠. 홀은 여러분들 알아서 뚫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